자, 여러분, 우리가 7시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우리 여러분 성적이 너무 좋아요. 6시 반이니까 다 일찍 오셨어.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시작을 괜찮겠죠? 일찍 시작해도? 예, 우리 오실 분들은 다 미리미리 다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찍 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24회 한인의 문화의 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럴 때 박수. 저는요, 한인의 문화예술분과에 있는 진채예요. 제가 한인회에 봉사하고 있는 지는 지금 거의 15년이 지났고요. 정말 한인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봉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그러니까는 저희는 돈을 내고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에 대한 그 뿌듯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인에서는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 쪽을 저희가 제가 맡아서 문화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보셨다시피 우리가 문화센터가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그 예술가의 전문인을 초청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 이렇게 컨택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나서 아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배우고 싶으면 직접 컨택하셔서 아까 선생님 영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 우리가 또 분위기가 딱딱해. 딱딱하면요 모든 게 막 지겨워지고 막 이거 뭐 그러거든요. 웃어야 돼. 우리가 인생은 즐겁잖아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웃겨주시는 웃음 전도사가 계십니다. 자, 손상원 선생님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합니까? 오늘 우리 고나백님 강의할 때 학생이 한 요 반 정도 될 줄 알았는데 2배로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이 조금 모자란 점을 양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달에 우리가 김밥이 한 판이 완전히 남아가지고 저는 음식 남는 음식 저는 가지고 가도 집에서 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이게 처리하기 곤란해가지고 아주 혼이 났는데 오늘은 음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크게 웃고 시작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가슴을 펴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따라합니다. 자, 가슴을 펴시고 웃음 박수 준비 하면 야 합니다. 웃음 박수 준비. 웃음 박수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자,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다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첫째, 크게 웃는다. 자, 모습을 따라하세요. 크게 웃는다. 자, 따라합니다. 하하. 손뼉을 치면서 네, 둘째, 길게 웃는다. 자, 한 번 웃을 때 15초를 여러분들이 크게 길게 웃으면은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암세포를 500마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15초 만에. 자, 15초를 웃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따라합니다. 네, 정말 잘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은 만병통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일이 없으심으로 인해서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이 집회임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웃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웃을 때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자, 웃음 박수 준비 한번 야 합니다. 웃음 박수 준비 야. 웃음 박수 시작. 짝꿍을 보면서 네, 정말 잘하십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감사합니까?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한국에 가셔갖고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분위기가 딱딱한데 그걸 내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인회에서 문화센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체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인에서 이렇게 문화에서 이번 수목화를 했습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랑 같이 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래 나오라고 이제 나가는 소개 해줘야지. 잠깐만 나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는 앉아 계셔도 하백이라고 유명하시죠? 정말 나라 사랑하시는 하백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백님께서 신문에도 나갔듯이 정말 궁금해요. 10분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데 정말 그 비법이 뭔지 저도 궁금하고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사실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 권현석 하백님은요 40년간 그 한국의 뭐 붓 하나 갖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북한도 가시고 뭐 정말 특이한 하백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국내 테마 개인전을 70여 회 했고 그렇게 초대전을 400여 회 했고 월드컵, 평창, 올림픽 홍보, 유럽, 남미, 평양, 독도, 퍼포먼스 100회 국립해양박물관 독도 홍보 대상 너무 많아요. 뭐 TV도 보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보시고 현재는 미주 예청 미협 회장이시고요. 유스타 문화공간 관장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 가지 행사 다양한 정말 예술로서 인생을 즐기시는 우리 권현석 하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네요. 지금 좀 텔레비 보시고 카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게 더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요즘 앞으로요 더 좋은 이 SNS 시설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 거기 아마 그 도가니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전화기를 안 가져보려고 참 노력하는데 누가 자꾸 갖다 줘요. 전화 받으라고. 집 식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명 세상을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강에도 아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데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저는 한 30살부터 제가 화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짜 화백은 한 60 이상 돼가 그림도 좀 원로 하신 분에게 붙이는 건데 왜 화백이 됐나 하면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림 그리러 다닌다고 어디 다니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백수, 화려한 백수라고 해가 화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백인데 기자분들이 그게 화백이 정말 제 명칭인 줄 알고 저 전시하고 하면 항상 어린데도 불구하고 권영섭 화백 이렇게 해주다가 제가 정말 그 기자들 때문에 진짜 화백이 돼야겠다 하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천연계로 다니면서 뭐 아까 소개했듯이 독도부터 전국 일주, 독도, 평양, 북한 일주, 뭐 세계 지구촌 기행 이렇게 다니니까 직업도 없는 저 인간이 그냥 어디 놀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화려한 백수라고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 신문에 이게 잘못 나갔어요. 10분 만에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는 게. 근데 그때 그 중앙일보 기자하고 그 10분 얘기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제가 늘 바빠가지고요. 어디 가면 급히 그림을 그리는데 한 5분, 10분에 그려요.
그러다 한번 그때 평창 올림픽 할 때 혹시 그때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홍보할 때는 진짜 이건 올림픽은 스피드이기 때문에 내가 40초 만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 40초는 그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그 제 옛날에 그때 한 40년 전에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때 이영하 선수 뭐 이런 분들이 40초대를 깨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럼 40초 만에 이제 그림을 한 그려보자. 이래가 40초 뭐 2분, 10분 이렇게가 늘 그런 퍼포먼스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독도 퍼포먼스 그러다 뭐 붓이 없으면 발로도 그리고 물이 없으면 소주로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없으면 뭐 종이가 없으면은 어디 나무 껍질에도 그리고 이런 좀 자연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많은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 중앙일보에서 그 내가 10분의 그림 그렸다는 것을 10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얘기가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화백처럼 이왕 잘못 나가는 거 여러분들도 10분에 그릴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림을 같이 하자고 하면 다 어렵다고 하고 취미가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제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을 직접 못 그리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데 그림 실력은 없어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제가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도 그림으로 상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꼭 남처럼 잘 그려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 그리고 대회 나가면 꼭 잘 그렸는 그림에 상을 주고 우리 여러분들 세대에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미술 교육이라면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라서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대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대가가 최고의 화가가 돼요. 아니지. 그 사람은 노력이지. 아니지. 이런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알아요. 그 사람. 예? 천재. 예, 저만큼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제가 제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 벙어리 작가 운복 김기창하백 아시죠? 그분이 저희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 대가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산에 스케치랑 가실랍니까? 이래가 제가 모시고 업고 술 받아드리고 설악산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 그 김기창 화백이 저하고 속리산에 스케치 가는 게 소원이라 할 만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여행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을 물론 실력을 바탕으로 두고 했지만 또 마지막에 그 바오산수라는 걸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못 그릴까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기반을 닦은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림을 어떻게 하면 못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오산수, 청록산수를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제가 얼마나 그림을 못 그리셨는지 비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을 험담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용기를 갖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 누구죠? 피카소. 피카소도 원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 그림도 잘 그리고 제가 지난해 그 유럽을 3번 가면서 피카소 마을도 가고 그 동네 가서 아주 취재를 해봤어요. 키티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피카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무슨 시지? 스페인에 거기는 피카소 때문에 먹고 사는 한 시가 있는데도 피카소를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비화인데 부인이 8명이고 뭐 이런 아주 그분이 삶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근데 그림은 아주 열심히 했고 아마 당대에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분도 그림을 못 그릴까 노력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카소 그림 아시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 그렸다고 저는 비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상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상, 현대미술, 구상 이걸 구분을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림을 정말 잘 그릴 것 같으면 제가 대구 출신이에요. 경상도 대구인데 그 우리가 있는 대구에는 하이파리얼이면 굉장히 극사실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쪽으로 하다가 이제 뭐 저는 종교성은 아니지만 이제 현지 스케치 기행으로 빠졌는데 인물을 그리면은 사진보다 더 인물같이 그리고 포도를 그려도 사진보다 더 포도처럼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보시면은 자두 그림 그리는 친구, 붓 그리는 친구, 조약돌 그리는 친구 이게 다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는 세계적인 작가라고 제가 그 어디 신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등수를 매긴다면 1등을 주고 싶은 화가라고 해도 누구도 그 반감을 할 수 없는 만큼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그런 그림들이 최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학생들, 학부파들에서는 칭송을 하고 싶지만 그런 하이파리얼리즘, 슈퍼리얼리즘, 이런 극사실화가 다다 하면은 일이 좀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어차피 그거를 못할 바에는 우리가 이 심상미술을 하자는 겁니다. 이 수묵하는 심상미술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양화, 수묵화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인화에서 나온 겁니다. 문인화는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은 잘 실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이 붓으로 휘갈겨가지고 글로서 잘하고 그림을 사파 정도로 그렸는데 그게 이제 문인화예요. 문인들이 그림 그린다고 해서 문인화인데 그 문자향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분들이 미술 이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데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르네상스 미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저는 그 르네상스 미술의 저희가 피렌체 아카데미 출신들이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리오 이런 분들이 그 피렌체 출신이 돼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림은 뭐 그렇다. 근데 그 유럽의 국가적으로 위상이 미술을 키운 건데 그 피렌체의 최고의 미술 기법이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석고대생에 하는 그 명암법 5단 명암, 3단 명암법을 쓰더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필로 한 번을 그으면 1도, 두 번 X로 그으면 2도, 사선 3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턱 밑에 진하게 연하게 하는 그 연필 사선으로 하는 그게 르네상스 때 그때 썼는데 그게 굉장히 그때만 해도 대단한 미술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갈릴리오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쌍안경이 막 개발됐을 때요. 근데 그 쌍안경으로 달을 봤더니 달에 그 명암법이 있는 거예요. 지구처럼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명암 농도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제가 수묵화의 농담을 얘기하려고 이 서두를 꺼내는 건데 그걸 이제 계곡의 명암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늘 그림을 뭘 했냐면 다른 마리아의 그 당시에 마리아가 환생했다 그러나요? 그래서 수정으로 되어 있어가 다른 그냥 달신으로 그냥 마리아와 달신과 이런 좀 신격화를 시킨 그런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갈릴리오가 보니까 달이 수정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이더라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자기가 미술 공부했는 그 명암 기법을 보니까 그래서 이 미술이 세계사나 어떤 과학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네상스의 피렌체 미술 명암법이 그게 아까 했는 거기 미술 학교 가보면 이렇게 시간을 명암을 넣는데 한 10분 때로는 1시간도 그리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혹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그 한국화의 문인화는 이 수묵화가 혹시 여기 수묵화 하신 분 계시죠? 수묵화는 이제 이 붓글씨에 쓰는 붓이에요. 이 붓 한 개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 6cm 되나 6cm 같은 두꺼운 선도 이렇게 끄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0.1mm 날카로운 선도 꺼지고 또 이렇게 가르르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기법인데 이러면 붓 이 털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한 1500개 되죠.
그러면 1500개의 짠디를 1초 만에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이제 이 모필은 굉장히 마술을 아주 정말 재주를 부리는 이 모필이 우리 선조들의 필기도구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도구가 굉장히 복잡해요. 연필부터 목탄부터 해가 붓도 1호부터 20호까지 납작붓, 중분붓 이거 그림 같이 스케치 나가 보면 장비가 그냥 지금 그거 되지. 근데 이거 이거 네. 잡초 그릴 때 이렇게 펴야 된다. 예. 제가 그 몰랐는데. 백두산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한 5m짜리 그림을 20분에 그렸더니 뭐 대충 그렸는가 쳐. 근데 그 언제 기에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이쪽에 검은 게 이 백두산인데요. 디테일하죠. 디테일한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붓을 가르고 발로 뿌리고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이게 추상은 저 하고 싶은데 추상보다는 아직은 제가 어리기 때문에 이 추상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추상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정말 이제 근데 그렇듯이 이 모필이 굉장히 위대한 붓입니다. 이게 제 것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계속 붓글씨로서 얻은 필기구입니다.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적셔져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제가 손잡고 해보질 못해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댁에 가서 해보세요. 이 물이고 먹을 하나 둘 한 바퀴 5바퀴 돌리면 옅은 먹이 나올 거고 이게 저는 파레트예요. 아무량 우리 집에 식구들이 쓰는 반찬 접시인데 이게 동양화 파레트예요. 그래서 이 동양화 도구는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밥 먹는 그냥 식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 이것도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이불로도 쓰고 산에 가가 깔판으로도 쓰고 추우면 눕고 자기도 하고 딱그 망토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도구가 요란하지 않는데 서양화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저 정말 좀 막 불편할 정도로 그리 요란해요. 막 오일도 써요. 그리고 집에 가자 그러면 닦는데 그것도 한 30분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붓을 그림을 그리다 내버려 뒀다가 여기 좀 남은 잡먹으로 농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미술학에서는 그냥 이제 농단법 해가지고 농묵, 단묵, 중묵 이렇게 3도라는데 저는 이거를 10가지 색을 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학생들에게는 10도 먹을 가리키는데 저는 한 20도 정도 만드는데 물은 0도, 조금 진한 거 1도, 2도, 3도, 4도 이래가 끝에 10도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쫙 보면은 명암이 그 피렌체에서 얘기하는 10도 10번 걷는 게 저는 한 번에 효과가 나는 거고 그것도 10번 끄고 이렇게 한 번에 그 효과가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 저렇게 같이 제하고 스케치 갖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 LA 강입니다. 저 그래픽스탕 밑에 강인데 저런 것들도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한번 보면 이 붓을 가르고 물을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속사로 그릴 수 있는 게 이 수묵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거, 넓은 거, 짙은 거, 연한 거 이걸 한 붓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참 재주를 피우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고 오늘 하고 내일 또 다르고 똑같이 했는데도 또 다르고 이거는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품성이라는 게 잘 그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잘 그리는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참 그림 잘 그려요. 그렇다고 그 고등학생들을 훌륭한 작가로 못 쳐주는 거는 이 사상과 철학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그래도 화가는 나이가 저처럼 60은 돼야 저 입문하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제가 60이거든요. 그 좀 이 경륜이 붙어야 그림을 그리는데 그 경륜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좀 사상적이고 근데 이거 붓을 주실 때 힘에도 작용해 힘을 약해 주는 거하고 힘이라기보다가 속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천천히 끌면은 그것도 잘 질문하셔서 천천히 끌면 이게 쫙 번집니다. 이거는 천천히 껐기 때문에 번지는 거예요. 근데 소필로 빨리 끄면 날카롭게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속도에 따라서 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끄면 이걸 갈필이라고 그러죠. 서예에서도 그렇죠. 갈필은 먹이 뚝뚝뚝 끊어진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누구도 모방이 안 되고 요즘 그 미술 가짜 사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우관탑의 가짜 사건이 뭐 나오고 또 뭐 많은 명화들을 복사를 하는데 이 수묵화는 절대 가짜라고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작품은 잘 그렸는 것보다 희귀성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작품도 막 길가 나돌아다니면 그 가치가 없듯이 한 번 그린 그림이 독특하고 그것밖에 없어야 이게 희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거나 똑같이 수강생들하고 그림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운복이 미처 하백이 제보고 제발 학교 오지 말라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좋은 필력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수묵화를 했으니까 그 옆에 다듬어놨는 필력이 학교 와서 다 이렇게 사장이 되고 좀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다 뺏길 거고 너도 교수님인데 학점을 받으려고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출 거고 그래서 작품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출세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학점 따고 학위 받고 하면 좋을지 모르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아앉아서 부수의 선생이 되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다 하고 저는 정말 그 선언을 하고 붓을 가지고 김사과처럼 방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제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런 그림은 제가 이게 10분, 20분에 그렸다고 해서 뭐라 하지? 다시 또 그릴 수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 그려달라 하면 절대 못 그리는 겁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이 화지의 그 번짐의 효과와 이 붓이 이 아까 얘기해가 우스개를 했지만 1500개의 털이 하나만 유전자가 틀리듯이 틀려도 모양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 한 점이 이 농담 한번 쫙 끊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저분의 그 작품은 동양화에서 얻어온 필법에 이렇게 붓을 눕혀가지고 한번 쫙 껐는데 그 붓이 이게 모필이 아니고 그 가계붓이라 내가 납작 페인트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요. 그거는 유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껐는데 그 섬세한 선들이 동양화 기법인데 유화 물감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르게 봐주는 거고 저희 친구도 이제 이 수묵 발림법이라고 해가 윤혁 소도비 시장에서 굉장히 빅히트를 쳤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 수묵이 굉장히 앞으로 이 르네상스 시장을 능가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수묵화법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굉장히 위대한 예술로 아마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근데 요즘에 그게 유행이 돼요. 왜냐 옷에 요즘에 옷 있잖아요. 패션계에 이걸 이용해요. 벌써 나오고 옷에 있죠.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 독도 홍보하러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미국에 자동차 뒤에 이 광고에 자동차 뒤에 선이 쫙 있는데 그게 수묵화 선이더라고요. 근데 미술의 가장 뭐라 하지 좋은 아이디어는 다 광고 시장에 먼저 나옵니다. 화가들 작품은 아니에요. 화가들은 고집스러워 가지고 뭐 인기가 있든 유행이 되든 자기 고집대로 그리는데 이 광고 시장이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제가 미국 신문을 보면 저는 뭐 그런 못 봐도 이 그림을 보면은 광고 시장에 보면 그 수묵 기법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유치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오일 페인팅으로 수묵 효과를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거는 종이부터 한지예요. 한국의 종이. 그리고 붓도 한국 모필.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거의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 회화 역사가 그죠. 특히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수묵화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수묵화는요 정말 10분 만에 그릴 수 있고
아무나도 해도 그 이론을 받쳐줘야겠죠. 무조건 해놔놓고 내게 차고 다니게 아니고. 그래서 경쟁 의식을 갖지 말고 내가 오늘 그림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걸 딱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요. 보는 사람마다 내 사인이 돼 있어요. 와, 그라베 그림 많이 좋아졌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제 이름이 똑같은 5살 나는 꼬마를 그림을 1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그 극성스러운 엄마예요. 얘를 막 화가로 키우고 싶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그림을 막 가져와가지고 보는데 볼펜으로 그려왔어요. 근데 그림 굉장히 못 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엄마는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면 자기 아들, 딸 그림 그린 건 다 그냥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극성을 했을 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조금의 장난기를 발동해가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켰어요. 그게 한 10년 좀 됐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 볼펜 그림을 이 붓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 볼펜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을 화선지로 바꿔주고 걔가 다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하도라는 걸 그리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거 저거 보면 삐뚤어요. 저기 사실 엉터리인데 잘 못 찾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내가 흠치감으로 그린 거지 저기 대생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기아집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 꿀뚝 저것도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흠치감으로 그렸는데 저걸 왜 하냐 하면은 그냥 그려요. 막 그걸 삐뚤면은 삐뚤은 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래야지 하면서 자꾸 수정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도를 안 뜹니다. 밑에 연필로 그리고 다시 거기 덧칠을 해서 이거를 하도라는 동양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연필로 그리고 붓으로 진하게 그리고 그 위에 하선지 덮어가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 좀 정확성은 있을지 모르나 지금 생각하면 그 해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 5살 난 아이를 그 볼펜 그림의 스케치북을 한 권을 그려라 하고 그 스케치북에다가 하선지를 덮어가 그대로 그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먹에 번진 효과 같은 거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물도 막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물을 뿌려주거나 우유를 그 저기에다 우유를 살짝 태워줘 버리거나 이러면은 본인은 몰라요. 그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번지지? 이렇게 모르는데 막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 우유 태워가지고 하면요 아주 재미있는 효과가 나와요. 우유 뭐 소주 뭐 다양한 뭐 어떤 커피도 태우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겨지는 아주 이상한 것들은 본인도 놀랄 정도로 추상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거를 그리가 하나 빌딩 하나 그리고 했는데 그걸 제가 표구해가지고 전시를 그때 24점을 하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그 한 점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학실에 걸어놨더니 선배님들하고 교수님들 올 때 오는 사람마다 야 그라베 그림 좋아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 5살 난 아이 그림이에요. 진짜 그림 좋아요. 나 오늘 가져온다는 게 오늘 밥 깜빡이죠. 그렇듯이 그게 참 저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마에를 데려다가 나의 이 조수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생각할 거. 우리로서는요 그런 그 사고가 나오지 않아요. 맨날 지우고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그냥 누가 뭐라 하나 뭐 막 그리다 보면은 이 20칸은 제가 이거 10분 20분에 한 장 그리면 하루에 몇 장 그리게요? 100장도 그릴 수 있습니다. 종이 쫙 펴놓고 100장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 버리고 한두 장만 이거를 포구를 하고 전시를 하면 유화보다는 몇 배 빠르잖아요. 근데 100장 정도 그리면요 이거는 이 팔에 이 득도를 한다 그러지 팔에 뭔가 신기가 들려가지고 그림이 엄청 잘 제대로 잘 돼. 그럼 100장 중에 거의 50장은 아주 수작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그렸을 때 나오고 어느 날 저 주문을 받거나 신문 사파 뭐 이런 거 꼭 주어진 그림 그릴 땐 저는 떨려요. 요거 이순신 동상을 그려달라 하는데 뭐 엉뚱한 거를 그릴 수 없잖아요. 이순신은 좀 닮아야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잘 그리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유치해지고 이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묵화는 전 이제 풍경화를 선택을 했는데 산수화. 그래서 건물도 이제 흐트러진 건물이 더 멋있고 오늘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냥 좀 정결을 한 거를 가져왔는데 아주 삐뚤고 하고 할수록 좋아요. 멋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이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그래도 이제 구도 감각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잡아주고 너무 길면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뭐 이런 기본적인 미술적 그 황금 비율이나 이런 지식은 있어야겠지만 아까 그 애처럼 하루에 그냥 그림 한 50개씩 한 달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표를 하고 전시를 하면은 누구도 어떤 평론가도 어떤 화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수작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우리 꼬마 그림이 인터넷에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방송국에서 그걸 보고 영재 프로그램에 자꾸 출연을 해달라고 이제 섭외가 왔는데 제가 그거를 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방송국에서 원하는 거는 진짜 천재 화가 꼬마 화가를 원하는 거지 얘처럼 이 해화성을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심히 내가지고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럽에서 하도 그 화가들의 평론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개판이 돼가지고 평론가를 헐탕 먹이려고 그림을 침팬치인데 그림을 그리게 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침팬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막 물감지 마음대로 낙서를 해가 한 몇 점을 내가지고 미술 시장에 내놨는데 막 아주 대호평을 하고 평론가들은 너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준이 없어요 평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지고 내게 최고라고 하면 너무 막 교만하게 떠들면 그렇지만 내 혼자 이거 진짜 피카소보다 좋은데 그 가족들만 즐기세요. 그 즐기다 보면 한 점, 10점, 100점 그리다 보면은 전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남들과 다른 세계가 구축되면은요 남들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저 누구는 내보다 그거 하지 마 속으로만 내게 최고다 생각하고 쭉 한 가지만 그려보자고요. 이 분만 그려가 출세했는 놈이 있어요. 우리 친구인데 나이가 내보다 후배예요. 이 붓털을 한 개 한 개 다 그려요. 눈에 잡히는 대로 저도 이 붓을 그린데 저는 이 붓 그린데 그 친구 왔을 때 붓을 이렇게 나가 쭉 긋고 요거 싹 그리고 한 30초 걸렸겠나? 근데 이 친구는 그 붓을 한 개 가지고 한 달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극사실로 그런데 그게 슈퍼리얼리즘이라고 이름 공개할까요? 그 인터넷에 보면 붓작가 쳐보면 지금 그림 뭐 돈으로 해가 죄송한데 지금 요 우리보다 나이도 젊은 놈이 거의 10만 불에 육박하고 없어서 못 판답니다. 세계 미술 시장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뭐든지 막 보이는 대로 그려요. 물병을 그리든지 컵을 그리든지 안경을 그리든지 소재의 구애를 받지 말고 이 붓으로 먹물로 뭐 하나 집요하게 혹시 한 달만 그려가지고 제하고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론적 가치, 구도적 가치 이거를 다 결부시켜가지고 평론을 하고 우리 사기를 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술시장에 한번 전시해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력을 싹 감추고 어떤 평론가인데 정말 받아보십시오. 쏘가요. 그래서 우리 백남준 화백이 돌아가실 때 전에 그랬잖아요. 미술은 고도의 사기라고. 사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예술만 이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집 사람도 그림 그려요. 같이 하고 우리 애도 그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다 우리로 화백이에요. 직장 없이 놀면은 화려한 백수죠. 그래서 그때 한번 30년 전에 꼬마애들을 데리고 미술학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특이하게 저는 미술학원을 해도 공모전에도 안 내고 애들 데리고 맨날 놀아. 애들 감기 걸려면 감기라고 고쳐주고 미술치료로요. 그래 하고 노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 배웠는 게 참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나오는 그 그림을 제가 모아놔야 되는데 요새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래 하면서 어른들 그림 보다가 아이들 그림이 훨씬 순박하고 그리고 용기를 이제 저는 그렇게 줘요. 하여튼 기속말로 이게 최고다고 해요. 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게 그 중에 이제 자폐증이나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해보고 아이들이 용기가 없게 그림뿐만 아니에요. 한 날은 그 꼬마 아이가 엄마가 막 울고 왔다고 그림을 잘 그리던 애가 그림을 학원을 안 가겠대요. 그 유치원. 그래서 근데 얘는 진짜 그림 잘 그리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보내야겠다고 내보고 좀 받아줄 수 있냐. 근데 애가 안 오려고 해요. 미술 밑자만 나오면 그쳐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심리적으로 어디서 충격을 받아서 뻔한 거예요. 미술학교 선생님에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 가르쳐줬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은 주로 그림을 못 그리면 이리 줘봐 해가지고 연필로 도와주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속으로 선생님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얘가 용기가 없고 자폐증 애들 같은 애들은 후천성도 많아요. 그런 애들에게는 칭찬해 줄 게 없어. 맨날 뭐 짜증내고 그릇 던지고 하는데 뭘 칭찬해줘요. 그러면 얘에게 칭찬해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애들 사춘기에도 그렇고 꼬매들 자식 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애들은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칭찬할 게 있어야지. 얘가 맨날 말썽 피우고 뭐 공부도 못하고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야 1 플러스 1은 얼마? 그러면 2잖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해가 5 이렇게 해서 그럼 칭찬해 줄 수 없죠? 틀렸어요. 그리고 박자 틀렸어요. 달리기 꼴찌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게 잘못되는 거를 칭찬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칭찬해 주면 애가 삐뚤길로 나가요. 근데 미술만큼은 이걸 주전자를 그려봐라 이랬는데 컵을 그렸어. 그러면 저는 야, 너는 진짜 주전자를 보고 어떻게 컵을 생각했는데 니 진짜 아이디어 기발하다. 너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얘가 우선 기분 좋지. 돌아가서도 자기도 생각해요. 아, 우리 선생님한테 칭찬은 들었는데 내일 보여줘야지 하면서 밤새 주전자를 그려옵니다. 그러면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야, 너 주전자도 잘 그리네.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에 칭찬을 할 수 있는 게 미술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활용한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때.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엄마 손잡고 이제 끌려가 우리 하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와서 분위기부터 막 픽 돌아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엄마 안고 내가 애가 안고 애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스케치북을 내놓고 야 그림 한 그려봐 이렇게 픽 돌아서 싫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이제 토라져가지고 그래서 토라지만 내버려두고 얘가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구슬려 가지고 하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붓으로 연필로 이렇게 한 번 찍고 연필 놓고 띡 돌아서요. 그걸 보고 저는 못 봤어. 안 보고 한 1분쯤 있다가 엄마에게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래. 그러면 엄마가 은희가 이러면 에이 거짓말 은희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그린 거 맞는데? 그러면 엄마 보고 내가 계속해. 에이 쟤는 그림 안 그리는데 엄마 그렸잖아요. 아니래. 그러면 이제 애 보고 너 정말 너가 그렸니? 하면은 겨우 고개를 뻗대길 때 그럼 한 번 내 보는데 한 번만 더 해봐. 이러면은 잘 그려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아까처럼 점만 찍으라는 거예요. 선만 찍. 그럼 이번에는 동그라미 정도 그려요. 또 성이 보이면 거기서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 날부터 하시래도 잘 나오고 늦게 한 6, 7년 뒤에까지 소식이 왔는데 아주 그림으로 그냥 승승장구를 했다는 부모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이 그림은 그냥 이 예술성 아니라 삶에서도 굉장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질문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리시는데 10분, 15분 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리신 중에 제일 비싸게 받으신 그림이 얼마입니까? 저는 그림값이 싸요. 제일 비싼 그림. 보고 보면은요
씩씩씩 했는 게 이게 무슨 천불이냐 만불이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좀 신비성이 있어야 돼. 저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래서 산에서 선생님 만불 받으신 것도 있으세요? 만불짜리도 있겠죠. 있으세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 얘기 제가 혹시 여러분 저거 한번 근데 그 선생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10분, 15분을 그리시는데 도대체 비싸게 받으신 걸 얼마를 받으셨나?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만불이 저 나이에 많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참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만 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10분, 15분 거리는 10만 불 받으셨다. 그거는 아니죠. 같은 동료로서 같은 규격에 네. 그래도 같은 작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예술을 속도로 따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리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리가 이게 고고하게 떠가기 위해서는 밑에 수많은 발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10분을 그리기 위해서 뭐 하나 주어지잖아요. 퍼포먼스 내일 공연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한 며칠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짠 나타나서는 정말 발로 씩씩이 이제 한 뭐 10분 20분에 그리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그리실 때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경험이라든가 그게 종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10분 15분이라지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경험으로 그렇게 저 숙련이 돼가지고 그리신 게 그 결과가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주 뭐 전시에 그 판매 위주로 해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독도화가를 하면서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적으로는 손해를 참 많이 봤습니다. 네. 이 독도를 하니까 애국화가로 해서 와 전부 뭐 그냥 기부하라 그러고 뭐 어디 그런 쪽으로 가고 행사 위주로 했지. 저는 정말 미술 시장에 소도비나 뭐 이런 그 옥션 같은 데를 열심히 나가지를 못했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원래부터라도 정말 작품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국가적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 좀 수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신 그림을 한번 그럼 가는 것이 되면 소도비에 한번 내놔보시죠. 네, 그러려고 제가 왔는데 10년 동안 아직 그 기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을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니까 북한에는 그 한 열흘 동안 하나도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갔다 오니까 인터넷에 제보고 뭐 사기꾼이 뭐 이런 이 달려 있어. 그래서 덮어놨다가 다시 시간 날 때 감아봤더니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내 그림을 가지고 사기를 쳤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거를 밝혀주시오 하는 메일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20년 전에 브라질 이가수 토포에 전시를 갔어요. 그 15명이 갔는데 15명을 데리고 가면 항공사에서 비행기표를 2개를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한 분은 VIP로 빠지고 두 분이 결석하고 이러는 바람에 비행기표를 고스란히 12명 거를 다 내야 될 형편이 돼서 그러니까 총무 입장에서는 토크가 3,500불이 났어요. 그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을 가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데 총무가 계속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림을 팔게. 이래가지고 브라질 이가수 토포에 내려가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림 그리고 그 퍼포먼스 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 라크마 무슨 호텔이었더라. 그 호텔에서 전시를 하니까 오세요 하고 돌렸는데 거기서 그림을 한 20점을 팔았어요. 2,000불. 그 낙관을 안 찍었어요. 그 낙관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점이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나라 신윤복이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360억이라고 경매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고 방송을 했대요. 저는 아직 그걸 이제 얼마 전 얘기가 못 찾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내 그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 그 블로그 내인데 왔는 것만 내 거 맞다고 했지 거기 공식적으로 그 학자들의 학술 토론한 데는 가서 내 거라고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대조선 무슨 이름으로 뭐 그 학자들이 이제 논란을 벌리고 이제 아니다 이거 신윤복이 그림 아니고 권용섭이 그림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우깁니다. 왜냐하면은 권용섭이는 독도화가이지 이가수 폭포를 그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평가를 그러면서 신윤복이의 교과서에 나왔는 그런 뭐 김홍덕고 이런 거는 거의 만화 수준이고 조선을 대표하는 신윤복이의 그림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러면서 광고를 한 그게 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 지금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진가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세계 미술 그게 브라질 박물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금 나서가 내 거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많은 아까 그 침팬지 보고 좋은 작품을 했듯이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나는 그 평가한 뒤에 저는 제 거라고 밝히고 싶어요. 그러면 제 그림이 360억짜리가 됐다고 저는 제 혼자만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그걸 전 100분의 1만 받아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림이 시장이 그래요. 유명세 이름 가지고 360억대 거기 또 나와. 내 거 같은 뭐 2,000불짜리라고 사는 사람이 뭐 그런 논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지금 가만히 있는 형편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가셔가지고 신윤복의 이가수 폭포 아니면 권용섭의 이가수 폭포를 치면 이제 인터넷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한 몇 년간 좀 숨어 있고 싶어요. 그게 지금까 제대로 작품 평가를 받아보려고 해요. 이름이 그러잖아. 내 이름으로 나오면 2,000불짜리라 하니까 신윤복 그러면은 360만 원. 그래서 그런 뭐 돈의 관계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저 그거 아니래도 뭐 그냥 많이 쓰도 안 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림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제가 뭐 주고봐야 알겠지만도 그래도 역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럽 미술 소도기 이런 데는 다 그게 솔직히 저는 여기 관계자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난이에요. 미술은 다 장난입니다. 띄우면 띄워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림 가지고 이제 이제 뭐 억만장자 되시는 시간 문제겠네요. 저도 아마 그 사기성을 좀 가지고 하면은 아마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저 관심 없습니다. 그 잭슨 폴록 이 폴이었어. 폴록 잭슨이 누구야? 그 사람은 그것도 물감 뿌리는 거고. 근데 참 그림입니까? 근데 그게 록펠러가 키운 작가입니다. 그게 어떤 거부가 이 작가를 한번 키워야겠다고 마음만 커지는 게 미술입니다. 그 한번 저기 그러더라고요. 뉴욕의 어떤 그 큐레이터 학과 교수님이 그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여담처럼 얘기해. 그 세 사람의 평론가가 길 가는 저 거지를 원래는 저 사람을 작가로 키우자면 커진답니다. 그게 그 맨하탄의 그쪽 동네의 미술 시장이라는데 저는 하도 가슴이 아파가 해보는 만 물론 실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통하는 게 미술 시장이니까 한번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만 만족하는 정말 그 그림 저는 피카소 그림 주로 안 가져요. 우리 딸 그림 갖고 싶지. 왜냐하면 딸 그림이 이쁘고 좋은 거는 이 호흡을 느끼잖아요. 같이 동감대도 형성돼. 피카소 거는 갖다 놓는 순간 제가 아마 잠도 못 자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누가 도둑놈 들어올까 불날까 싶어서 잠 못 자가 아마 생명이 단축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림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측근에 있는 딸, 아버지 그림이 혹시 그림에 남겨져 있으면 그게 제일 보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건 정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한번 그림을 해봅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나는 이 그림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나는 완전 전문인데 아까 부다 하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옆으로도 쓰고 앞으로도 쓰고 가늘게 쓰는 거. 그러는데 나는 붓의 종류도 지금 잘 모르지만은 네 말씀하세요. 사실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나는 테크닉을 배워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이 물감 이 꼭 붓이 이거 뭐야 이거 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먹 외에도 먹이 가장 간단하고 아이씨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에 이제 그 목도 이렇게 진하게 하고 얇게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네. 다시 자 그다음에 지금 먹을 선생님이 가셨죠? 예, 근데 제가 갈았어요. 물을 이만큼 많이 하면은 이거 언제다 갈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지다게 하고 여기 얇은 거 쓰고 이러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물이고 여기 걸 반 찍었어요. 근데 이게 먹을 내가 갈지 않아 가지고 이 농도를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씨. 저렇게 되면 제 같으면 3도 먹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게 한 5도 먹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거예요? 다시 뽑아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을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맑은 물이 이거 물을 훑어내고 씻어내요. 그럼 내려갔죠? 예. 그럼 이게 3도 먹이 됐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만 더 가세요. 이게 10도 먹 될 때까지. 아이, 그럼 조금만. 진한 거지. 예, 진하죠. 자, 이게 제가 한 20바퀴 했습니까? 그러니까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조정하는군요. 네, 20바퀴 했다. 음. 여기 20바퀴 이쪽 면을 묻혔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다시 20바퀴를 하자고요. 아이, 그럼 더 진해지지.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쪽에 묻힐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붓에는 맑은 물 중간에 비어 있고 헷갈린다. 여기 10바퀴인가 이거 20바퀴. 자 그러면 이게 붓에 지금 그런 이게 농담이 테크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꺼도 그냥 나오는 거죠. 아, 제가 그 묻히는데 테크닉이 있는 데는 아무 그게 없어요. 할아버지 이리 오셔서 앉으세요. 할아버지 아저씨 안 보여요. 총각이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저기 가서는 근데 여기 지나고 하죠. 그러면 자, 예. 이게 이제 한 분에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1초죠. 오케이. 1초죠. 그럼 이게 이제 붓을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 돌려요. 돌려가지고 여기를 더 진해지지. 이렇게 했어요. 그 이게 이제 진해지지. 입이 아가리가 됐고, 그 다음 이때 붓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이거를 그대로 생긴 대로 찍어요. 그게 너무 빨리 뗐으니까 이런데 조그만 시간을 더 두면 이렇게 되는데 다음 다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물이 적어가 그런데요. 저게 이제 불과 시간상으로 따집니다. 초 작품인데 저 디테일한 이 뭐 미꾸라지, 장어 저거를 짧게 하면은 고등어도 되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을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팔의 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링도 가요 거기 감정까지 가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해봅시다. 세 가지의 복합이 합작이 돼야만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천천히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비어있는 이 공간은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둥근 그 명암을 그건 이제 해보면 알겠지. 내는 거예요. 캐치하고 그랬지. 그래서 가장 지금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단선인데 지금 생선하마리가 나왔네 그냥. 예, 예. 전체 성 여기 뭐야 고용서 활백이 전체적인 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추가적인 이재미라는 거에 아무 지도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가시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자 이게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처음이라서 이렇게 모르시면 쳤다 칩시다. 들어와가지고 징그러면은 곤란하지. 너무 재밌어.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 가지네. 이런 것들은 빛에 비춰보면요 이 용감이 나오죠. 가지네, 가지. 그래서 이 모든 사고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저를 그리고 미꾸라지네. 이게 이제 이게 하지만 붓을 갈라서 몇 번 끄는 거예요. 이 폭포도 그렇고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가 끄는 거고 여기 보면 붓이 갈라지는 표가 나죠. 이게 뭐 여러 번 된 거예요. 그냥 몇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놀랬네.
그러니까 복수부터 하는 거야. 팔에 힘이 되고 그래.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은 멍 묻힐 때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그 적당히 한 거예요. 예, 이거를 다시 씻을게요. 아, 그러세요. 씻어내고 그래도 이게 실수해서 중간에 먹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뽑아내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계속 몇 번 공급을 하면 이게 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서 붓이 그죠? 이렇게 이 양 날에다가 먹을 묻혔으면 여기는 물이 있으면 저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선생님 아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해가 양 칼에다가 묻혀라는 거. 선생님 여기서 한 마리만 보여주세요. 죽었어. 이거는 저 강원도 탄광에서 나오는 미꾸라지예요. 웃으라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웃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붓을 버리면은 시커리기가 참 힘들어 그죠? 오랫동안 씻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발로 그리 그렸는데 양말에 먹을 듬뿍 묻혀가 그런데 하나도 늦게 집에 와서 발 보니까요 먹이 하나도 안 묻었어. 왜 그럴까? 계속 주전자로 해서 물을 부으면서 농담 조정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제일 진했겠죠. 마지막에는 양말이 다 씻어진 거예요. 발이 다 씻어진 거예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허실이 안 나와요. 물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 그 돈이에요, 돈. 아까도 얘기했잖아, 10,000불짜리. 저 이거 표고해가지고 집에다 갔어요. 요런 날개 같은 거를 잘 보세요. 아, 지금 이게 힘을 주는데 까맣게. 미꾸라지의 그 꼬리가 그 대신에 이 미꾸라지나 사물을 아주 관찰을 잘 해야 돼요. 미꾸라지 죽고 미꾸라지. 미꾸라지도 될 수 있고, 변장은 아닌데 머리가 컸어. 매운탕 끓여. 앞뒤가 있나요? 앞뒤가 있어요. 오셔서 보세요. 아니, 저거는 가죽. 이렇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종이. 화방에서 화방. 앞에 좀 비켜주세요. 화방. 화방이 어디 있어요? 저 종이 하나 주실래? 나 어디 있는지 비추가. 몰라 그런 거. 비수강. 야단 내가 말 한마디 해도 선생님 전화. 미안해요. 이게 제가 이제 빨리 그걸 자랑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가디오고 미꾸라지. 질문 한번 헷갈리면 배고 싶으면 하시고 가지. 여기서 듣지 말고 하시고 가세요. 이거 부부 미꾸라지. 이리로 가세요. 자, 지금 이게 그림 그리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5월초. 해놨네. 아, 이게 월초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네. 이게 이렇게도 하지만도 아니, 이렇게 또 어차피 그 빙왕. 뭔지 알아요. 이제 왔어. 제가 이론을 좀 됐어. 우리 그랬어요? 드릴게요. 나는 자체를 찍는 거다. 지금 이거 어디서 산다는 거지? 어디서 정장 옆에요. 정장 할가고 하바드. 하바드에 그러면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
쪽에 가면 거기 한복점입니다. 한복도 지금 건너. 거기 가면 이 붓도 팔고 다 팔아요. 오신 분들이 그 목적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게 이론을 배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까 제 목적은 그래요.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림은 참 좋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거고 노후에 이제 심심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바쁘시겠지만도 가장 좋은 게 이거는 죽는 날까지 손가락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작가 생활이에요. 근데 만약에 골프나 음악은 무대가 있어야 되고 골프는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파자마 입고 와 집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릴 수 있고 해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포장을 해가 나가서 좋은 전시장에 전시를 하면은 또 오랜만에 친구들 가족들이 꽃다발 가지고 다시 한번 잔치를 할 수 있고 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 그 디테일한 석고대생을 배우는 게는 늦은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어도 저는 그걸 권하지 않는 게 지금은 그런 디테일한 그림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카메라가 나왔고 요즘은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온갖 그림을 다 그립니다. 웬만한 거 그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그림을 갖고 싶고 그리고 보다가 내가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고 남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뒷산을 한번 그려본다든가 뭐 초가집을 그린다든가 한국적인 소재를 그리면서 이 기억 회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이 제가 치매 치료 한번 해드릴까요? 네. 치매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의사분 계세요? 무시하겠습니다. 되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현대의학은 굉장히 공로가 많지만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될까요? 명함이 있어요. 이 치매는 이 뇌의 어떤 회로가 끊어지면서 기억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한 달 전에 한국 가서 기가 막힌 이 기억 상실 회생이 된 걸 이거 아마 드라마로 나올 거예요. 곧 드라마로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름 밝혀도 되겠어요. SBS 남달구 기자의 기억 상실돼 가지고 1년 반 동안 기억이 완전히 상실됐는데 이 완전 드라마 같아요. 그 일 쓰러지고 나니까 가족도 막 이제는 죽었다 하고 버리고 친구들도 그 좋은 그림 가지고 다 피워버리고 그 그림이 세종대왕 형님이 누구지? 안평대군 작품을 가지고 날라서 그걸 나도 그걸 내가 보고 막 이 보물이다 했는 건데 그 이 쓰러져 있는 사이 근데 깨어나 버렸어 몇 달 전에.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어제 가을에 가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뇌가 깨어난다는 것을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끊어진 회로를 이어준데 그 전에 제가 한 9.11 테러 때 제가 워싱턴에서 그 미술 치료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백악관에서 불러가 갔는데요. 그 백악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인간끼리 뭐 한다니까. 그러면 그 아트나 산장이라는 곳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환자 50명을 데리고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80 정도 되는데 치매에다가 중풍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휠체어를 끌고 왔는데 제가 그분을 맡아가 9일간 그걸 치료를 하는 건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작용도 없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을 인터뷰를 한 하루 종일 해요. 이분의 과거를 물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군산에 한국 사람인데 군산에 살면서 둘 부부가 여기 왔는 부부가 연애를 해가지고 17살 때 연애를 했대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쫓겨난 거야. 집에서.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다른 동네 와가지고 참을 떨었고 결혼하고 사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러다가 살다가 일본에 징집대 갔다 와가지고 살아오셔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아들 따라 왔다가 제재소에서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분의 일대기는 그래. 그런데 치매가 와버렸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마침 있으니까 그분의 일대기를 쫙 들으면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저는요. 근데 그 중에 뭐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그런 그림은 빼고
그 두 분이 연애했다면 뻔한 거예요. 뒷산에 가가지고 꺾어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전기를 왔어요. 그래가 텔레비 뭐 냉장고 이거는 뭐 그래 그때 시골에 고무신 뭐 옛날에 입었던 옷 저는 다 기억해. 그걸 그렸어. 이 까만 이 조끼 있죠. 그래가지고 까만 조끼 입은 아저씨가 소녀에게 꽃 바치는 걸 그려주고, 그래 할아버지 그걸 벽에 붙여놓고 할아버지 이거 기억나요? 난데 이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두 분이 연애하실 때 옆에 소가 있었어요. 시골에 소가 있죠. 저 들가운데 그 소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이런 거로요. 그러면은 이 중풍에다가 치매 걸린 할아버지는 이 선생이라는 작자가 소 색깔을 모르는 거잖아. 파란색이냐고 해서 그럼 이거를 누렁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인데 근데 말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팔레트를 펴놓고 노란색 그 소 색깔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나는 소를 라인으로 그려줬어요. 이 소를.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보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골라서 색칠하세요. 그럼 이 누렁이를 칠하는데 그때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면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휘쭉휘쭉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억회생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아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온갖 사고를 이게 쓰러진 사람도 뇌는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한다고 왜 그 식물인간에게 막 한물에 말하면 막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를 살리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부인하고 연애할 때 꽃 꺾어주고 옆에 소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재연만 한다면은 그 끊어졌던 회로가 이어집니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고스톱을 쳐라 성경을 읽어라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하고 직접 관계에 있는 사건을 재연을 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이 회로가 이어질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그때 9점을 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이 당시에 제재소 가가지고 혹시 여기서 부인보다 더 예쁜 사람 봤어요? 뭐 이런 그거는 선생의 상상력을 많으면 좋아요. 그 경험도 많으면 좋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9일 만에 이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시 받아가지고 탁 밀면 휠체어 탁 앉아가 또 끌려다니고 이러던 분인데 9일 만에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너무 뚱뚱해가 부축하면 걷고 만세하고 노래도 하고 입이 이제 어벙벙을 하는데 그게 9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붙어가지고 한 달, 1년간 하면은 치료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의사분도 계셨고 거기에 근데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네요. 이걸 여기 병원에서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달라붙어가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근데 저는 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건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미술 치료를 했는데 그 미술 치료는 심리학 쪽이고 저는 그림으로 진짜 치료가 되는 게 없을까 이랬을 때 그걸 해봐가 아주 그 잔잔한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뭐 그냥 의학계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 치매가 지금도 좋은 일만 계속 상상하게 하고 그 해로가 우리가 10대, 20대 해로가 이 할머니 치매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며느리는 기억하는데 아들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아버지를 기억 못하고 그거는 그 당시에 해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로를 어디서 이게 고장이 났을까? 그 당시의 사건들을 재현해 주면은 이어질 확률이 많고 이거는 일본에서 이 기억회생법은 실물 가지고 해요. 소가 필요하다 그럼 소를 몰고 와요. 근데 그거는 너무 방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소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 치료로 그걸 연구해 볼 부분인데 저는 뭐 깊이 있게는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대충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러다가 독도 운동 때문에 독도에 빠졌는데 하여튼 미술로 모든 생활에 적용시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인데 한번 상담을 하시면 제가 그림으로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말 안 듣는다, 아들이 말 안 듣는다, 이것도 그게 이제 심리 상담도 하지만 그림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 그 그림 그리는 협약 중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시작한 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분 중에 나이 먹어서 시작한. 난 그 이름은 모르는데 미국에 한 95세에 그림 시작해가 105세에 돌아가시는 할머니 한 분 계시죠? 일본 분이에요? 많아요. 일본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그림 이상 치유 방법이 노후에 그림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들 하실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 여기 불교가 계십니까? 불교? 절에 다니는 분 계세요?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불교 미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뭐 예수님상 그려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가 좀 싫었어. 그래서 한날 그 희구여 교수님이 제보고 그래. 이제 그림 그만 그리고 설교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내가 왜 나 이 좋은 취미를 못하게 하고 꼭 전도사나 무슨 목사나 뭐 그런 교회 직책이 돼야 될까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제게 하나님께 힌트를 줬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하는데 내가 미술 선생이므로 너 직업이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를 해도 괜찮다는 게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미술 시간하고 똑같아요. 성경 전체 66권 안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만나는 게 거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는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나가 한번 보세요. 그게 예술 활동을 합니다. 최고의 예술 활동입니다. 선생은 그림을 그려놓고 감히 따라 못하니까 뒤에서 이제 아담이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럼 너는 제목이라도 네가 창작해봐라. 이래가 이름을 붙이는 걸 줬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종교성이나 때문에 그런데 그 깊이 있게 한번 보네요. 하나님은 완전히 예술을 밖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창조도 그렇고 이 천지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감상 안 하고 뭐 돈 번다고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자연자 천년계에 가서 폭포도 좋고 금강산도 좋고 가가지고 1시간만 거기서 한번 앉아서 구경해보세요. 정말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 비경을 그린다는 것은 참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전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즐거웠던 일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너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혹시 뒤에서 그림 그리시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체인지 좀 할까요? 그림 그리고 싶지. 그림도 안 하는데. 예, 그림 안 하실 것 같은.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안 그런 하면 고생하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나마 여기서 좀 혜택을 보셨으니까 혹시 뒤에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좀 그렇게 많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오세요. 메모 좀 하려고. 한번 해보자. 아 그래요? 네. 이제 거기 자리. 이제 제가 이론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조금밖에 안 됐죠. 참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혹시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 제가 방금만 얘기해야 됐다는 살고. 네, 됐어요. 네. 선생님이 오늘 우리 해답분들 안 주시던데 아니 농도가 그렇지. 아니 그림은 왜 세 분 배웠는데 농도가 안 맞아.